자, 월요일 저녁 7시마다 시작되는 선제국어 라이브. 자, 7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77이들과 함께하는 라이브라고 제가 했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드디어 오늘의 선제국어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사실은 좀 웃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 라이브 전에 저희가 2시부터 실전 그 모의고사 라이브를 했어요. 근데 사실 실전 모의고사 라이브가 그 실강과 달리 좀 준비할 게 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파김치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그 2시부터 그 치러졌던 실전 라이브 있죠? 모의고사, 출발선 모의고사 2회씩 풀고 이제 해설하는 강의인데 그 강의 듣고 좀 오셨던 분들은 머리가 좀 멍하고 좀 힘들지 않습니까?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정신이 없어요. 오전부터 워낙에 좀 많은 일을 하고 오고 그래서 약간 그러더라고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앉아서 듣는데도 약간 멍해요. 막 기계가 되는 느낌이에요.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찌끈찌끈하다고 하는데 자, 나같이 우리 머리 푸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들고요. 그렇죠? 이렇게 고개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고요.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그 라이브 시즌2의 4번째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아까 수업 시간에 그 말씀 드렸어요. 국어를 일주일에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월, 화, 일 좀 집중을 하자. 월, 화, 오에, 그쵸. 모의고사 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라이브를 통해서 또 한 주를 점검을 하면은 정말 지금부터 이 패턴만 꾸준하게 지키신다면 반드시 그쵸 국어는 정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열심히 지금부터 자 힘내서요 또 오늘 라이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박박티라라님께서 오늘 1, 2회 푼 거랑 진 거랑 다 100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어머나 웬일이야. 모의고사랑 다 100점이고 이것도 100점이야? 오마이갓. 와우 대단합니다. 근데
저런 분들도 있지만 저런 분들 때문에 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라이브 때 댓글을 얼핏 봤더니 아니 어떻게 25분 안에 풀어요? 뭐 이런 그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잘하신 분들의 길을 받아서 내 점수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조금 있다 그렇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팍팍 들어라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즌2 기초체력 강화 라이브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문풀의 기초체력, 바로 기출유형을 정복하라 시즌2 라이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라이브를 통해서 자기 점검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뭐한 수험생이다. 이거 긍정이든 부정이든 저번에도 우리가 썼던 말이죠. 어떤 수험생이에요? 그렇죠. 나는 월요일과 화에 열심히 국어를 집중해서 푸는 학생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어쨌든 간에 국어 공부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집중을 하면은 굉장히 그래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학습 전략을 따는데 이렇게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한 동안에 이걸 까먹었어요. 저기 오늘의 통날근 소장님께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낮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라이브 때 힘드셔가지고 당 떨어지셨는데 제가 지금 댓글을 못 봤어요. 그래서 소장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즈 0717님. 네. 오늘의 통닭을 받으실 수험생이십니다. 되게 길게 쓰였네요. 나는 타인과 나를 사랑하는 공무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고 그쵸. 제가 다 읽지는 못해서 너무 빨리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공무원이 될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분도 드리면 안 돼요? 토끼아님. 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부지런히 따라가는 거북이 수험생이다. 오, 너무 좋은 비유예요. 속도 느리지만 부지런히 따라가는 거북이 수험생이다. 와, 멋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두 분께 오늘의 동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소식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오늘 드디어 출발선 봉투 모의고사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코너를 갖다 좀 추가를 했어요. 첫 번째, 자무타임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무타임 코너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연구소 그 직원분들과 조교분들한테 지금까지 나온 질문들 중에서 영역별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좀 추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묻는 질문 타임 코너를 통해서 아니 왜 이렇게 이 질문이 자주 나오는가 그걸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묻는다, 자꾸 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픽 코너가 생겼는데 이건 이제 바로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오후에는 출발선 모의고사를 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한번 해보고 학생들 반응도 보고 그다음에 정답들을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를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픽 코너는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섞어서 진행하게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떨 땐 두 개를 다 할 때도 있지 어떨 땐 요거 어떨 땐 요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주에 우리가 꼭 풀어봤으면 좋을 혹은 실수를 많이 했던 문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픽 코너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답안 제출이 자꾸 오류가 뜨는데 답안 제출 기간을 늘려줄 수 있나요? 늘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답안 제출 입력이 안 된다고 입력 오류가 지금 뜬다고 하네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요청하시면은 열어두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 오늘의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답 이거 답안 입력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입력을 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입력이 아까 잠깐 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쵸? 정답률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잘 푸셨네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중의적인 표현 하지만 성분 생략 조심해. 대등한 구조, 병렬 구조, 의미 맞는 단어라 되니 그냥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의 외부인이 마음대로 출입한 행위는 법에 저취약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그 저취약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접촉이 아니라 저촉이 되는 거죠. 접촉은 맞다 한다는 뜻이고요. 저촉이라고 해야 돼. 저촉은 뭐야? 거슬린다. 그러니까 법에 이게 거슬리게 된다. 법에 맞지가 않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저촉을 쓰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거슬리게 된다.
위반한다는 뜻이 돼요. 법에 위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것에 어긋나게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촉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찰자는 사전에 제한상견한 확인 및 입찰 의무사항, 계약서 등을 열람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등한 구조를 사용하래.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보세요. 사전에 자 제한 상황을 확인하래. 그 요거네. 제한 상황을 확인하고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목적어랑 서술어로 바꿨죠. 그럼 그 다음에도 똑같이 입찰 유의사항과 계약서 등을 열람한 후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에가 지금 목적어 서술어가 이렇게 뒤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제한 상황을 확인하고 목적어 서술어 써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만 고쳐야 돼. 뒤에 거랑 병렬이 되는데 앞에도 고치고 뒤에도 고치고 하면 또 이게 X자로 크로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X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지금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천천히 답안 작성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돼 있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학위가 있으니까 하나를 좀 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사 이상의 학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회적 경제 창업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창업자 또는 희망하다. 희망하다는 여러분들 이 앞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무엇을 희망하다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희망한다.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번에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 올바른 공문서 수정 문제는 자, 틀린 게 몇 번 되겠습니까? 그쵸, 2번이 되겠죠. 2번은 병렬 구조를 맞추라고 해놓고 양쪽을 다 고쳤기 때문에 X자로 크로스가 돼버렸어. 또 틀리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한번 2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는데 2번 문제 정답률이 좀 궁금합니다. 정답률이 이렇게 낮진 않네요. 정답률이 지금 70%가 나왔는데요. 2번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라이브 학생들이 70%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게 시험에 정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정답률 60% 안팎으로 떨어지게 돼요. 라이브 학생분들은 저랑 같이 지금 꾸준하게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좀 고수들도 많으시고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지금 사실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라이브의 정답률 70%면 실제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논리를 약간 어려운 거 가져왔어. 왜냐면 저번에 학생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논리 조금 한번 어려운 거 풀고 싶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민경채 필수 문제도 하나 가져왔는데 그것도 너무 잘 푸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 논리 문제를 좀 어려운 거 가져왔으니까 잘 푸는지 못 푸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논리 좀 어려운 거 가져왔더니 막 크크크 좋아요 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답률 역시 내려가네. 이게 2번 문제나 3번 문제 마찬가지야. 이게 모수가 많이 모이면은 정답률이 더 이렇게 당연히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캐리어님께서 선생님 출발선 모고랑 월요특한 난이도 비교가 궁금하다 그랬는데 이게 단순 비교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발선 모고랑 공문선 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독해도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논리나 독해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제가 이 라이브에서는 이 출발선에서 못 해드렸던 걸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2번 정도는 출발선에서 그래도 어렵다 나올 수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풀게 될 3번은 출발선에서 내질 않았던 문제예요. 3번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모든 문제가 단순 비교 라이브가 더 어려워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문제가 출발선보다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출발선에 약간 보완으로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어쨌든 현재 65%의 정답률을 보였던 이 문제를 보도록 하는데 이런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오면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지가 4개지. 그럼 이거를 추론책 4개로 풀어야 돼. 이게 시간이 무지하게 걸립니다. 막상 시험장에 가면.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그래도 이게 실전이 아니니까 그냥 라이브니까 뭐 틀리나 맞으나 뭐 열심히 풀어보자면서 이렇게 풀었을 텐데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시간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간 이런 문제를 한번 연습 삼아 풀어보시면서 실제로 나올 수도 있지. 그치? 3단원법 3개나 뭐 이런 거 뭐 명제논리 4개나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죠.
사람들이 먹지 않는 어떤 요리는 맛이 없는 요리이다. 따라서 맛이 없는 어떤 요리는 제대로 만들지 않은 요리이다. 왜냐하면 제대로 만든 요리는 모든 사람들이 먹는 요리이기 때문이다. 자, 이거 아까 출발서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출발서에서도 학생들이 실수 많이 했어요. 뭐냐면 따라서가 있죠. 그럼 얘가 그럼 결론이야. 왜냐하면 때문이다가 있죠. 그럼 얘가 전제예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를 마지막 결론으로 써야만 됩니다. 우리 강사 얘기하죠. 따라서나 그러므로 다음에는 결론이다. 그러면은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먹지 않아요. 그렇죠? 먹지 않는 어떤 요리가 있어요. 그걸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맛이 없는 요리예요. 맛이 없는 요리이다. 어떠니까 연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두 번째 전제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왜냐하면 제대로 만든 요리죠. 제대로 만든 요리는 그쵸? 제대로 요리라고 합시다. 모두죠. 사람들이 먹는 요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맛이 없는 어떤 요리 M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제대로 만들지 않는 요리이다. 그쵸? 제대로 만들지 않은 요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글씨가 너무 이렇게 엉망이 돼 있네요. 그쵸? 제대로 요리가 아니다. 제대로 만든 요리가 아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알 수가 있겠네. 이게 지금 얘가 전칭이고요. 얘가 지금 특칭이죠.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풀어야 되는 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먹음이라는 항과 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대우로 만들어야 되겠죠. not 먹음은 not 제대로 요리다. 그러면 여러분들 not 먹음, 먹지 않는 요리는 모두 제대로 만든 요리가 아니죠. not 제대로죠. 그러면은 not 제대로 중에서 맛없는 요리가 당연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많이 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번 당연히 맞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연원문이죠. 연원문은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를 대우로 했을 때 자, 1번 전제를 통해서 난 먹음이 인정이 되죠. 그럼 낫 제대로도 인정이 되죠. 그럼 난 먹음도 참, 난 맛도 참, 낫 제대로도 참. 얘도 참, 얘도 참, 얘도 참이니까 다 연원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낫 맛과 그 다음에 낫 제대로가 연결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맞게 되겠습니다.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로 목공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무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손재주가 좋다. 자, 1번을 취미 목공으로 해볼게요. 취미로 목공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로 친 거 잊지 마세요. 만약에 가로 안 치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나무를 좋아하거나 손재주가 좋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런데 2번에 미선이라는 애가 있는데 미선이는 나무를 좋아하지 않아요. 난 나무예요. 따라서 그는 자 취미로 목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 이거 딱 보더라도 답이 나오네. 이거 무조건 답이 안 나오겠네. 답이 2번이겠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한테 지금 확보되는 확정적 진술은 미선이가 나무로 그쵸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좋아하지 않다 쓰려면 여기 나와 있는 걸 대우로 써야 되겠죠? 그럼 대우로 한번 얘를 만들어 보세요. 대우로 만들어 봅시다. 나무를 좋아하지 않고 손재주가 좋지 않다면 취미로 목공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조건문 중에서 앞에 있는 이게 연원이잖아. 연원은 A이고 B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얘도 참 얘도 참일 때만 전체가 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미선이가 나무를 좋아하지 않는다. 요것뿐이 없어. 그러면은 이 전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얘도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야 되는데 뒤에는 손재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된 게 없죠. 따라서 이거는 정건 요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되십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세 번째, 어떤 가수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다. 어떤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를 한번 M이라고 합시다. 자, 이 사람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가수들은 모두죠? 노래를 잘하고 매력적이에요. 따라서 매력적인 어떤 사람은 M이라고 합시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다. 쉽게 할 수가 있겠네. 자 봅시다. 가수가 있고요. 어떤 가수가.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랑을 받는 가수가 있어요. 가수들은 모두 노래를 잘하고 매력 덩어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전건이 인정되니까 후건 인정되죠. 후건이 연어니까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죠. 그러면은 얘도 참, 얘도 참, 얘도 참, 얘도 참이니까 모두 연원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가수 중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잘하고 또 매력적인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력적인 어떤 사람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당연히 맞게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배려심은 천성이 아니다. 이것도 조심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천성은 노력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배려심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때문이다가 이게 전제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써야 돼요. 1번, 천성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난 노력. 2번에 배려심은 자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론이 이제 뭐냐면 따라서 배려심은 천성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자 봅시다. 이건 쉽게 할 수가 있겠네. 천성이면 난노력이죠. 그리고 2번에 대우로 가면 난노력이면 낫 배려심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1번을 이렇게 가운 3번을 만 다음에 대우로 합시다. 대우로 하면은 배려심이 있으면 노력이 있고 노력이 있으면 천성이 아니다. 따라서 배려심은 천성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맞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겠어요? 네. 오케이. 시스템 오류가 좀 있었대요. 조금 좀 약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재생 물 많이 드세요라고 했는데 물을 먹어야겠네요. 목이 아파요 지금 너무. 그래서 물을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라이브를 갖다 지금 2시부터 연속을 하니까 어쨌든 간 좀 정신이 없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오늘 그 출발선 모의고사 라이브가 오늘하고 내일에 이게 이벤트 수업이에요. 그래서 내일까지만 라이브를 하니까 다음 주엔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녹다운 돼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는데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정답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요. 지금 3번 정답률 현재 정답률 몇 %죠? 더 떨어졌을 텐데 입력을 했으면 3번 몇 %예요? 네. 64 정도 나오는구나. 지금 나쁘지 않네요. 3번 문제. 이게 64% 정도 정답률이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마음 아프진 않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테니까. 근데 이 3번 문제가 이게 약간 심한 문제야.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반 모의고사보다 약간 후반부 모의고사 때 좀 풀어줘요. 후반부 모의고사 작년에 이 문제를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이제 마지막 이제 모의고사 시즌 때 아마 풀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지금까지 인혁초가 냈던 모든 문제가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야. 즉 전제가 참인 것을 전제로 해서 냈어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문제들도 다 뭐냐면은 다음자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앞에 있는 이런 전제가 다 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음 두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나온 거예요. 거짓이라고. 그럼 이제 학생분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되면은 한 번만 연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막상 시험장에서 처음 보게 되는 순간 정말 그 동공의 지진이 난다고 하나요? 그렇죠. 머리가 지끈지끈 동공의 지진이 나면서 그쵸. 너무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는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럼 이 두 진술이 모두 거짓이다. 어떻게 될까? 1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야채 가격이 오르면은 고기 가격도 오른다. 그쵸? 일단 2번부터 해볼게요. 고기 가격과 원유 가격 중 어느 것도 오르지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둘 다 오르지 않아. 그럼 고기 가격도 오르지 않고 원유 가격도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3번은 간단하게 기화를 시켜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야채가 오르면 고기도 오른다. 고기 가격과 원유 가격 중에 아무것도 오르지 않아. 그럼 고기도 안 오르고 원유도 안 오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화를 시켜놓는다면 이 두 진술이 모두 거짓이다. 이 두 진술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했죠. A가 사실이 아니라 A가 거짓이다는 부정교를 표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은 그냥 단순함축 써도 되는데 바로 할게요. 조건문이 거짓이다. 그럼 뭐죠, 여러분들?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못하겠어.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단선축 써봅시다. 조건문은 선언문이다. 그치? 그리고 앞학을 바꿔야 되니까 낫, 야채, 그 다음에 고기 이렇게 되죠. 지금 얘랑 얘가 동치란 말이야. 얘랑 얘가 단수삼축이잖아. 자, 그런데 여기다가 똑같이 부정교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부정교 붙이게 되면은 뭐가 되죠? 여러분들 이중부정 긍정이니까 야채. 그리고 드모르간 법칙은 선언을 연언으로 만들어주고요. 드모르간 내에서 고기가 낙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됐습니까? 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번은 뭐냐? 고기가 오르지 않고 원유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중부정이니까 고기가 올랐다. 이러거나 뭐가 올랐다? 원유가 올랐다.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답이 나오네. 1번을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야채가 오른다. 연원지 단수나 고기가 오르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연원문은 뭐냐면은 A이고 B가 참이라고 했을 때 A도 참이다, B도 참이다를 뜯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연원지 단순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번을 뜯어서 쓰게 되면은 야채가 올랐다, 고기가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럼 2번을 봐야 되는데 2번은 고기가 오르거나 원유가 올랐다가 참이래. 근데 우리는 이미 고기가 오르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죠. 지워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가 오르게 되는 거야? 원유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채도 오르고 원유도 오르고 고기는 오르지 않는다. 1번 틀렸고요. 나머지 다 틀렸죠?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3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잘 풀었는데 어찌되었든 조금이라도 논리 문제가 변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연습하는 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앞광고 앞광고가 아니구나. 오늘의 그쵸 새롭게 신설된 그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자무타임이에요. 자무타임. 자주 묻는다, 자꾸 묻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시판을 2개를 운영을 하잖아요. 하나가 네이버 카페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또 하나가 선제국어국 공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을 하는데 양쪽을 통틀어서 자주 묻는 질문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 권으로 끝장내는 올인원 국어 여기서 나오는 거를 그렇게 많이 묻는데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희귀한 매물도 싼값으로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어떤 희귀한 매물도에서 어떤이 있는데 왜 이게 특징이 아니라 전칭으로 이거를 기호화를 시키냐. 이 질문 진짜 많이 한대요. 자, 이 질문 하신 분들은 수업을 안 듣고 책으로 독학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래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한국어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A는 B이다. 그러니까 뭐야? 어떤 A는 B다니까 A 중에서 B라는 성질을 가진 게 있다니까 이렇게 지금 당연히 이거는 특징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어떤 A도 B가 아니다. 이건 뭐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뜻이야? 어떤 A는 B다. 그럼 A 중에서 B 특성 가진 게 있다. 근데 어떤 A도 B가 아니다. 뭐야? 시작. A는 모두 B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석한다 그랬죠? 전칭 부정으로 해석한다고. 제가 이거는 처음에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네 가지의 정언 명제를 설명하면서 전칭 부정 명세는 어떤 A도 B가 아니다.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어 의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만약에 한국어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수업도 국어 수업도 졸리지가 않아.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국어 수업은 모두 졸리지가 않다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으로 그냥 이거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도가 있게 되면 얘는 당연히 모든이라 해석을 하는 거죠.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적절하게 수업을 듣는 것은 성적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3번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앞광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출발선 봉투 모의사 지금 온오프 특강 라이브를
내일까지만 해요. 내일까지만 하게 되는데 오늘은 1차 라이브가 끝났고요. 내일 2차 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도 이렇고 컨디션이 이렇게 된 거는 오늘 1차 라이브를 너무 열심히 하고 그쵸 와서 그래요. 이거 다시 보기 없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1차 라이브 신청 안 했던 분들은 참여 안 하셨던 분들은 내일 그쵸 출발선 모의고사의 마지막 라이브는 2차 라이브 때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많은 푸짐한 선물도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나 어떡하지? 지금 목소리 완전 쉬었어. 목소리 좀 완전 쉬고요. 아, 목이 진짜 너무 아프다. 그리고 오늘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건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러면서 학원하고 지금 제가 있는 연구실도 히터를 지금 다 이렇게 빵빵히 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지금 가네요. 목이 아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내일 2차 라이브 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제목 너무 이렇게 잘 줬지 않아요? 출발선이잖아. 그냥 결승선이잖아. 그치? 그리고는 지방대 모의사가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선생님 왜 이게 다 이렇게 줬어요?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출발해서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제가 선제국어잖아. 그래서 어쨌든 선제국어니까 출발선, 결승선, 최우선 멋지지 않습니까? 자, 라이브 그 채팅판이 완전 지금 그 정막으로 지금 가득합니다. 지금 너무 반응이 느려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소장님, 저요, 저기 뭐지, 통닭을 선물로 걸지 말고요. 안 되겠어요. 지금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포토 그 카드를 만들어서, 포토 카드를 저희가 경품으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니까. 문화적 충격을.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합격생 분들이랑 이제 식사했다 그랬잖아요. 합격생 자문단. 근데 그 중에서 임용이 조금 약간 늦춰진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12월 달에도 합격생 자문단을 또 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지금 감사해요.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얘기하다가 아니 무슨 이렇게 뭐 카페에서 경품을 선생님 티셔츠랑 선생님 포토카드를 준대서 나 너무 놀랬어. 그래서 그걸 받아서 어디다 쓰게 그랬더니 너무 놀란 사실이 그 식사 자리에 오신 합격생 분들은 그걸 다 받으신 거야. 참나. 내가 너무 이렇게 요즘 신세대 수험생들 좀 모르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시드니 코알라님께서 거기 선재생 포토카드 부적처럼 가지고 다닐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티셔츠 좋아요? 티셔츠는 그거는 입다가 식구들이 입고 나중에 이렇게 늘어나면 걸레로라도 쓰기라도 하지. 근데 포토카드는 너무 문화적 충격이었어 정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반응이 좀 느리게 되면은 제가 다음부터 이렇게 모든 경품을 다 이제 포토카드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목이 아파서 지금까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쉬어갔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자 오늘의 기출 이용 파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약간 목이 안 좋아서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용 추론 문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한번 이 추론 문제 중에서 빈칸 추론 문제, 그렇죠? 빈칸 추론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오늘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네모칸 빈칸이 있는 빈칸 추론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빈칸 없는데 빈칸을 자기가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지방직 국어 문제인데 그렇게 뭐 정답률이 낮진 않습니다.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글에다가 이렇게 뻥뻥이를 뚫어놓고 추론하는 문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빈칸 추론 문제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기출문제 2025년 지방직 9급은 정답이 4번이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4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의 대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이번에 접속하는 말을 갖다가 추론한 문제는 나오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번, 5번, 6번을 어떻게 풀 거냐면은 4번은 접속하는 말을 추론하는 문제, 빈칸 추론. 두 번째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을 갖다가 추론한 문제. 그러니까 요게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6번은 뭐냐면은 똑같은 내용 추론인데 빈칸 없지만 본인이 빈칸을 만들어서 풀어야 될 문제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정철,
윤선도, 황진이, 뚜루뚜루는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사람들이다. 황진이 말할 것도 없고 자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양반이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양반이었는데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을 들게 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A가 양반인데 그들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글을 쓴 걸 보면은 양반들도 우리말로 글을 썼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런 화제가 약간 좁혀지면서 전환된다는 느낌 들죠. 그런데 정도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그리거나 그래서는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허균이나 김만죽은 한글로 소설까지 쓰지 않았던가까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A이다. 그리고 뭐뭐까지 여기 들어간다. 그럼 뭐야? 더군다나 게다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게다가 그리고 뭐 더구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제일 예쁘게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귿. 자, 디귿.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대요. 그럼 여기는 앞에까지 썼던 내용과 달라진다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그쵸 그렇지만 하지만이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자 봅시다. 실학자 박지원이 당시 양반사를 풍자한 작품 호지는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한문 소설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양반들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한글 작품은 없었을 것이다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양반들이 한글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보게 되면 맨 앞에 거 잡아주시고요. 그 게다가 그리고까지 비슷하죠. 근데 디귿은 맥락상 무조건 그렇지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아니겠죠. 따라서 여기까지 하면 답이 금방 나오게 되네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고요. 4번에 지금 정답률을 보게 되면은 되게 높아요. 정답률이 9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풀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빈칸에 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도 지금 문제를 되게 잘 푸셨는데 아이고 정답률이 90%가 넘어요. 90%가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웨어와 린쿠게라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내에서 사과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자신의 입장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행위가 개선. 듣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자 하는 게 변환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선은 뭐냐면은 자신의 입장을 자신을 강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청자죠. 청자의 생각을 그쵸 변화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커뮤니케이션 얘기하죠. 부정, 입지 강화, 차별화, 초월하는데 앞에 둘이 개선, 뒤에 둘이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개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부정, 입지 강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자에 들어가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차별화, 초월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부정과 입지 강화를 설명하고 차별화, 초월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매우 쉽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비항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개선에는 부정과 입지 강화가 있고 변환에는 차별화, 초월이 있다. 뜻을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얘를 갖다가 적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의 비리가 발각되었다고 했을 때 정치인이 사건 자체를 부인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부인이니까 이거는 개선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선 전략 중에서 부정을 사용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을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겠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뭐냐면은 위기 발생을 상대가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 거랑 연결해라.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전념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거로 연결해서 좀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환 중에서 초월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자, 5번의 정답은 오케이 1번이 되겠습니다. 개선이면서 부정, 변환이면서 초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이거 뭐 아파? 6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왜요? 아, 마이크가 스친 소리가 나요? 내 목소리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저거 좀 조심할게요. 이 마이크를 제가 약간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쓸리면서 이제 수업을 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목도 너무 안 좋고 지금 막 그래서 좀 내용 전달이 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되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 좀 같이 힘내서 열심히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6번 문제는 사실 그 제가 특강 때 몇 번 보여드렸던 문제예요. 근데 정답률이 잠깐만 6번이 정답률이 몇 퍼센트 나왔어요? 그렇게 나죠? 네? 6번에 이게 이제 오늘의 킬러 문제로 내긴 했는데 이게 지금 정답률이 35% 나왔대요. 너무 낮다. 6번에 아까보다 더 떨어졌네. 그래서 지금 또 6번 문제를 푸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혹시 기억 안 나요? 제가 사실 특강 때 이 문제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막 웃는 이유가 뭐지? 이 문제를 맞으신 분들이 웃는 거예요. 이거 자조적인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웃음이 나오는 것이구나. 전 지금 언뜻 딱 보니까 갑자기 다들 크크크 하고 웃고 있어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었나 즐거운 일이 있었나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이제 뭐냐면은 추론 문제인데 빈칸 없으면 본인이 빈칸을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빈칸을 만들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게 네 가지 항이 나와. 왜냐면은 첫 번째 시리의 무진행 당시에 박구는 몇 살이고 현재 내 나이는 몇 살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항을 갖다 우리가 구성할 때 시리의 무진행을 잡고 현재를 찾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나는 내가 격리를 보고 있던 제약회사가 좀 더 큰 다른 회사와 합병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고 무진으로 내려왔다. 아니 단지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을 떠났던 것은 아니었다. 동거하고 있더니만 그대로 내 곁에 있어 주었던들 시리의 무진행은 없었으리라. 그럼 시리의 무진행은 뭐야? 시리에 빠져서 무진으로 내려갔다를 시리의 무진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리의 무진행 결국 읽어봤더니 몇 년 전이 되는 거죠? 4년 전이 돼버리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시리의 무진행이라고 하는 것을 4년 전이라고 한번 고쳐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항이 이제 만들어지죠? 얘가 바로 4년 전이 되니까 4년 전과 현재죠. 현재의 나이야. 현재 이렇게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자 뭐가 되는 거죠? 박군의 나이는 몇 살이고 나의 나이는 몇 살인가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시리의 무진행이 4년 전이라는 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게 소설이다 보니까 그래요. 소설에서는 과거 현재를 만들어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이런 거를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얘가 입체적 구성인지 아닌지는 이 맥락을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묻냐? 결혼하셨다더군요. 박이 나한테 묻게 된 거죠. 아, 자네? 그랬더니 전 아직 참 좋은 데를 장가 드셨다고들 하더군요. 그래? 자네는 왜 여태 결혼하지 않고 있나? 자네 금년에 어떻게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4년 전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왜냐면 4년 전에 난 동거했던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아. 지금은 결혼을 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이게 지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금년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끝난 거지. 저도 여기부터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독해 실력으로 찾아내셔야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물어요. 자네는 왜 결혼하지 않고 있나? 요즘 이런 거 질문하면 꼰대라고 난리 납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자네는 여태까지 결혼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되면은 블라인드 난리 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옛날 60년대 소설이에요. 그래서 자네 금년에 어떻게 되지? 자, 해보세요. 그러면은 현재 금년에 박구는 29이죠. 그쵸? 자, 그랬더니 자 꼰대 2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니 29? 나의 9수가 원래 사놨다고 하대만 금년에 어떻게 좀 해보지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결혼하느냐고 묻는 것도 이것도 요즘 꼰대짓인데 그래서 올해 한번 결혼해봐라. 이 꼰대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박이 소년처럼 머리를 긁었어요. 자 그러니까 봅시다. 4년 전이니까
그해에 내 나이가 20이었다. 이렇게 나오네. 4년 전이니까 그해에 나의 나이가 29이었고, 그쵸? 두루두루두루두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끝. 됐습니까? 그럼 봅시다. 문제가 뭐죠? 실의 무진행이니까 4년 전에 박군의 나이는 몇 살? 이때부터 뭐가 중요하냐? 빼기 더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 박군이 29이죠. 4년 전에는 그럼 몇 살이었겠어요? 여러분들 빼기 잘 하셔야 돼요. 25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4년 전에는 29이었죠. 그럼 더하기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몇 살이겠어요? 33살이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그쵸? 25, 33살이니까 정답이 4번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봐봐. 좀 문제가 어려운 거 당근 제가 그쵸 어렵다고 했고요. 이 문제는 제가 가끔 가다가 특강 같은 때 보여드린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 푸니까 되게 명쾌하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왜 이 문제를 보여드렸냐면은 빈칸처럼 문제는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그래도 많이 가능성이 있는 게 접속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어구나 문장. 근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빈칸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야. 그런데 이런 문제 나오니까 정답률이 이렇게 떨어졌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들 체크포인트 빼기 더하기를 잘해야 된다. 농담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4년 전이 실의 무진행이었다. 여기부터가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를 그쵸 여러분들 그쵸 찾아야만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오늘 라이브가 끝나고 산책 갔다 와야겠다. 머리가 국어로 가득 찼다 그랬는데 오늘이라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렇게 월화 꾸준하게 연습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많이 실력이 들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머리가 아프시다가 하니까 잠깐 쉬어가는 코너. 이 지문 읽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 안 드셨어요? 이 지문 읽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 안 들었어? 자, 이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33이지. 근데 33살 먹은 젊은이의 말투가 이렇게 됩니다. 자넨 그래? 자넨 왜 여태 결혼하지 않고 있나? 어떻게 되나? 아니, 금년 어떻게 해보지 그래? 거의 나이 50살, 45살 먹은 이거 부장님 말투잖아. 그래서 진짜 요즘의 말투랑은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의 말투랑 정말 많이 다르다. 시대마다 그 세대마다 말투가 당연히 변하는 거죠. 사투리를 또 이렇게 다르게 쓰는 건데 어쨌든 이건 도저히 33살 말투 같지가 않아. 이게 60년대에 우리 그쵸 아버님 어머님들 세대의 말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드디어 6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악한 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오늘 목소리를 쉬었던 이유가 출발선 모의고사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도 고생했고 연구소분들도 정말로 고생해서 문제가 나왔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합격생 자문단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고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출발선 봉투 모의고사의 목표는 시간 단축을 위한 필수 코스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열심히 풀면서 본인의 약점을 진단하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되게 깔끔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그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풀면서 쉬워 보이는 듯한데 뭔가 함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지문이 깔끔한데 막상 읽어보면 또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정말 다양한 문제, 좋은 문제 많이 났으니까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1일 1독을 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1일 1독 풀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답률이 뭐 특별히 1일 1독 변한 게 없죠, 지금. 그쵸? 아이고, 정말 나날이 여러분들 실력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 1독에서 정답률이 지금 잘 나왔어요. 그쵸? 잘 나왔는데 지금 현재 7번 문제 정답률이 좀 떨어져요. 더 떨어졌나? 67.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 정답률이 63으로 떨어지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1일독은 꾸준하게 풀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독해 실력을 높이자 이런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가 꾸준하게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저희가 1일 1독을
연구소에서 저 연구진들과 함께 지문과 문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매주 만드는 거야. 매주 만들어서 검수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이 정말 최상위권이 되는 그날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좀 힘이 났나 봐. 목이 조금 들렸어요. 아까 진짜 목이 너무 아프고 이거 라이브가 한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지금 그래도 목이 많이 좀 들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문 독해. 지금부터 일일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인류가 쓴 언어는 7,000종 정도로 대박 많다. 그렇다면 각각의 언어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고 언어는 어떻게 생겨나서 퍼졌을까? 언어의 관계와 언어가 퍼지게 된 경로에 대한 거죠. 이 점에 주목한 사람이 18세기 말 영국의 윌리엄 존스란 사람이에요. 그는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의 어휘와 문법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고대 그리스어는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에 고대 그리스에서 썼던 언어이고 라틴어는 그리스에서 기원전부터 쓰기 시작해서 로마의 공용어가 된 언어이다. 그러면은 이 언어들은 유럽 언어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대요. 그러면 이 언어들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비슷한데 고대 그리스어와 바로 라틴어가 되겠죠. 이 언어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존스는 유럽에서 쓰이는 언어의 조상과 인도에서 쓰인 언어의 조상이 매우 비슷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니까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유럽 언어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을 때 유럽에서 쓰이는 것과 인도에서 쓰이는 언어의 조상이 비슷한 걸 발견했다는 거죠. 끊으시고요. 19세기 초가 되자 여기 잘 읽어야 돼. 산스크리트어,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만이 아니라 얘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플러스 이란에서 쓰는 페르시아어와 유럽의 여러 언어도 공통의 조상을 갖는다는 생각이 퍼져서요. 이 언어들은 통틀어 인도 유럽 어족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자, 10번 문제 보세요. 기억과 리을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게 되는데 이 언어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인도 유럽 어족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만 뭔가 이렇게 연관이 있다 생각했는데 19세기 초가 되자 산스크리트어,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유럽의 언어들도 공통 언어가 있다. 그러면 산스크리트어,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페르시아, 유럽의 언어들이 모두 인도 유럽 어족으로 불리는 거지. 이 전체를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 10번에 2번은 이란에서 쓰는 페르시아어와 유럽의 여러 언어 여기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게 아니죠. 요거 문장을 잘 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자 19세기 초가 되자 산스크리트어와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만이 아니라 이건 뭐뿐만이 아니라야. 그러니까 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자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아니라 하는 것은 A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A만이 아니라 B도 그래라고 하는 것은 얘를 긍정하는 거잖아. 따라서 산스크리트어, 고대어, 라틴어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와 유럽의 여러 언어가 공통의 주를 가지고 이 모든 언어들을 합쳐서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십니까? 10번 다음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 언어가 갈라지기 직전에 그런 언어를 조어라고도 하며 조어를 갖고 있는 것을 어족이라고 한다. 조어와 어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언어끼리 단어의 차이가 있어도 차이가 드러난 방식에 규칙적인 패턴이 있고 예외가 거의 없으면 두 개의 언어는 공통조어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 A라는 언어가 있다. B라는 언어가 있는데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근데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에 어떤 규칙적인 패턴이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공통조를 지녔다고 보는데 가령 유럽과 인도 어족의 언어, 유럽과 인도 어족의 언어,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이란에 쓴 페르시아, 유럽의 여러 언어에서 수사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면은 라틴어, 고대, 산스크리트어는 서로 비슷하지만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까운 튀르키어는 이 언어들이죠. 그럼 뭐야? 라틴어, 고대, 산스크리트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하게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얘네들은 서로 비슷한 어종이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튀르키어는 이 언어들과 비슷하지가 않아. 같은 어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바로 뭐가 되겠어? 아니 선생님,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같은 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튀르키의 어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같은데 같은 어족이 아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7번에 잠깐 거기 자 보시면 여러분들 3번을 보세요. 지리적 접근성은 하나의 어족을 이루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돼 있죠. 이게 맞는 거죠. 만약에 지리적으로 가깝기만 하면은 하나의 동일한 어족을 이룬다고 하면은 지리적인 요건만 갖추게 되면은 무조건 동일한 어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 글은 뭐냐면은 지리적으로는 튀르키예가 더 가까워. 근데 이 언어들과 비슷하다 느껴지지 않아. 즉 같은 어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하는 것은 같은 어족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 아니야?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7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족끼리는 다시 공통의 조상을 가질까? 생물의 종의 총수는 알려진 것만 2천만 종으로 추정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세균, 고생균, 진핵생물이란 세 종류의 역으로 구성된다. 생물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세 종류의 역이 있어요. 역 아래 옛날에 배웠던 거 생물이다. 개, 문, 강목, 과속종 이거 너무 싫어했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딱 세 종류의 역이 있는데 그 밑으로 가면은 무슨 개, 무슨 문, 강목, 과속종 해서 이렇게 세 분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럼 밑으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거죠. 세 종류의 역에 속한 생물은 각각 모습과 특질이 가득하지만 다양하지만 자, 단백질 세포 유전체라는 구성 요소를 지니자는 생물은 하나도 없다. 즉, 세 종류의 그런 역은 모두 다 공통된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모든 생물은 단 하나의 조상에서 파생되었다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만약에 언어도 생물에서 말하는 모든 어족이 지닌 구성 요소가 발견된다면 그런 원리의 모든 언어는 하나의 조에서 파생되었다 생각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생물은 세 종류의 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모두 동일한 구성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에서 파생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언어로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자, 만약에 언어도 생물에서 말하는 모든 어족이 지닌 구성 요소가 발견된다면 하나의 조에서 파생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7천여 종의 언어가 모두 지닌 구성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대비양이 되네요. 따라서 이 언어들이 7천여 종의 언어가 하나의 기원에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생물학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유출하는 거야. 생물이라고 하는 거를 그쵸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그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쵸 맨 위에는 모든 어족이 지닌 그 동일한 구성 요소가 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조상에서 파생되었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비양이 만들어지죠? 근데 언어가 만약에 모든 어떤 언어에서 있는 그런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에서 파생됐다 볼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 나왔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7천여 종의 언어가 모두 지닌 구성 요소는 없다. 즉 생물과 달리 모두 지닌 구성 요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 파생되었다, 하나에서 파생되지 않았다, 하나에서 파생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걸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대비양을 구성해야 돼요. 생물은 하나의 그러니까 공통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파생되었다. 근데 언어는 자 공통 구성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하나에서 파생되지 않았다를 이렇게 유추해서 추론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대비양을 왜 여기다 썼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언어는 인류가 사용하므로 언어의 교환 하나일까라는 의문은 인류의 교환 하나일까라는 의문과도 연결된다. 80년대 후반에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각지로 퍼져나간 것이다. 또한 오늘날 대다수의 진화 언어론자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확산되기 이전에 이미 언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아프리카에서 어쩔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프리카 여러 언어에 없는 특징이 각지 언어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결국 똑같은 결론이네. 언어가 단일 기원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들어갈 거는 뒤에서 부정이 되는 거니까 아프리카의 언어에 없는 특징이 나타나니까 단일 기원 생각하기는 어렵다죠. 그럼 여기는 뭐다? 단일 기원이다가 나와야 되고 그 단일 기원은 어디서 기원했다? 아프리카의 단일 기원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만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했죠,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언어의 기원에 대한 거야. 언어의 어족에 대한 거야. 근데 언어의 어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 언어는요, 그쵸, 공통 어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맨날 뭐 알타의 어족이다, 무슨 어족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어족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세부 항목들의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묶어놓은 겁니다. 한국어, 무슨 어를 묶어서 알타의 어족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알타의 어족도 있고 인도 유럽 어족도 있고 무슨 어족도 있고 무슨 어족도 있다고 했을 때 얘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공통의 또 하나의 뭐로 묶일 수가 있냐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족 위에 어쩌고 해가지고 맨 위에 공통 요소가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글 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가져오는 거야? 생물을 가져오게 되는 거야. 생물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수천만 종의 생물이 있지만 얘를 갖다가 묶어 나가게 되면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역으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역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서 이게 하나로 수렴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은 공통적인 구성 요소 없기 때문에. 그럼 결론 내보세요. 하나로 수렴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언어는 단일 기원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다음 주 이 글에서 출연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개는 문보다 작고 역보다 큰 개입니다. 아니, 여기 나왔잖아. 뭐라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세 종류의 역으로 구별되는데 역보다 아래, 하위 계층, 계문, 각, 목, 과, 속,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는 문보다는 크잖아. 하위니까. 그 다음에 역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은 거죠. 그 아래 계층, 하위 개념이니까.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어족에 속하는 언어더라도 서로 다른 주어를 가질 수 있다?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야? 같은 어족이면은 서로 같은 주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1번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2번은 정확하게 이게 이제 왜 틀리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주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족이란 말을 알게 되면 얘네들은 같은 의미에서 파생이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제가 설명했죠. 만약에 지리적 근접성 가까우면은 무조건 하나의 어조를 이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게 어디 있어요? 튀르키예가 나오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곳은 뭐냐 하면은 유럽과 가까워. 그러면은 지리적으로 튀르키예와 유럽과 가까운 튀르키예는 자, 당연히 같은 어족이 되어야 되는데 튀르키예어는 유럽과 지리로 가까운데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같은 어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 말은 무슨 말일까?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하나의 어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걔는 충분 조건이 되죠.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A가 만족되기만 하면은 B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했잖아.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하나 같은 어족이 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윌리엄 손스는 산스크리트어가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조어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 아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얘네들 산스크리트어,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는 다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어족 안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얘가 얘의 조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옵니다. 따라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아까 얘기했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그러나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정한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면은 그러나
실제로는 아프리카에 없는 특징이 각각의 언어에 드러나서 단일 기원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그러나 전이니까 단일 기원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건 아프리카에서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잘 풀었네요. 82%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되겠어요. 아, 여기 인증도장이네요. 파이널 각오 한마디를 적어주세요. 자, 이건 네이버 카페에서 하고 있는 저희 이벤트 인증도장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포토카드 만들까? 이런 거 마음에 드세요? 고양이가 있고 또 강아지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네이버에서 인증카드 지금 인증카드가 아니라 인증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9번 문제. 제가 오늘 목이 아프다 보니까 난리네요. 이 글의 논지에 대한 평가를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9번의 정답률이 지금 좀 떨어졌어요. 얼마 나왔어요? 70 안 나왔죠, 정답률. 9번. 네. 아이고, 9번에 보세요. 63% 정답률 입력하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근데 9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지에 대한 평가야. 그럼 강화학 한번 해보죠.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 고립된 지역에 살았던 인류가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면 이 글의 논지는 강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글에서 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그쵸? 지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자, 뭐라 지금 되는 거지? 그쵸? 그 인류가 결과적으로 인류의 기원은 언어는 어떻게 된다? 공통 언어로 수렴되지가 않는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여기 보도록 합시다. 인류에는 아프리카에서 퍼져나갔지. 그치?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여러 언어에 없는 특징이 각각의 언어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단일 기원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반박하고자 하는 게, 야,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기원이 퍼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인류의 언어에는 공통적인 사항이 없다. 공통 요소가 없다. 그러니까 같은 기원이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20만 년 전에요. 아프리카 고립된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아닌 지역에 살았던 인류가 있는데요. 그 인류가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아니, 아프리카에서 떨어져서 살았던 그런 지역에서 아프리카 언어와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언어가 나왔다. 그럼 결과적으로 언어의 기원은 똑같다, 똑같지 않다? 하나로 수렴될 수 없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공통조어, 어족으로 묶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류의 그 생물학적인 특성은 맨으로 올라가면은 세 가지로 이제 딱 묶어져요. 역으로 이제 묶어집니다. 공통적인 게 있어. 근데 인류의 언어는 그렇지가 않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각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 그래서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장과 몸을 기본 구성 요소로 공유한다. 자, 위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면 뭐죠? 똑같은 구성 요소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니에요.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야? 반박하는 거죠. 반박이니까 약화. 됐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유럽 민족의 식민지 진출로 라틴어가 아프리카 여러 언어의 표기 문자로 채택되었다. 이거 잘 보세요. 유럽 민족이 식민지를 진출했어. 그래서 라틴어가 아프리카의 여러 언어의 표기 문자로 채택되었다. 라틴어가 확산된 이유를 좀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이 글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글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언어가 갈라지기 이전에 공통 조상에 해당을 주어라고 하고 같은 조상 언어죠. 조상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어족이라고 했을 때 어족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 어족을 모두 묶었을 때 공통의 하나의 어족이 있는 즉 단일 기원설이 가능하냐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갑자기 야 라틴어는 식민지 진출로 인해서 채택이 됐대. 이거는 사실 이 전체 글의 논지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무관이 되는 거야. 중립이 되는 거야. 따라서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10번 문제는 아까 풀어드렸죠? 이제 아까 마지막에 풀었던 것처럼 이거를 비롯한 모든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0번까지 풀었는데 어떻게 좀 문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 갑자기 상우님이 왜 손재쌤 사랑해요라고 하세요? 졸리신 걸 지금 잠을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미안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좀 미안하죠. 왜냐하면 오늘 그 라이브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빴고 또 하루 종일 라이브를 지금 그쵸 본사와의 협의하에 본사의 지원 아래 되게 크게 했기 때문에 또 오늘 개강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이 완전히 갔어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완전히 가서 여러분들 그 7시부터 7치들과 함께하는 라이브에도 제가 신경을 좀 그쵸 많이 써야 되는데 신경 안 쓴 게 아니라 목이 저를 안 도와주고 있는 거야. 목이 안 도와주고 좀 많이 오늘 좀 약간 진이 빠져가지고 최근에 했던 라이브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쵸?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문제는 어때요? 문제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희 모자람을 저희가 열심히 만드는 이 문제로 좀 보충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의 무진행 나왔던 그거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되게 재미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재밌으니까 좀 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이거 언어 있잖아. 언어 기원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인혁처가 사실 언어학 지문을 냈던 걸 계속해서 재탕을 해요. 냈던 걸 계속 재탕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언어화 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 교육 특성, 자의성, 뭐 분절성, 뭐 이거 있잖아. 하면 계속 지금 재탕을 해서 몇 번씩 내고 있어. 언어와 문화 이것만. 반드시 언어학 지문은 어느 순간 되면 좀 넓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벌써 똑같은 지문을 2번, 3번 제재를 재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그 언어학 제재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잡아줬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말이 어려웠을 텐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 하면 너무 이상하지. 조상 언어란 뜻이고 이렇게 공통의 조상 언어를 갖고 있는 비슷한 언어들의 집합을 어족, 언어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타이 어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알타이 어족은 비슷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언어들을 얘기하는데 그럼 얘네들은 알타이 어족에 만약에 한국어와 일본어 속해 있다고 하면은 한국어와 일본어는 같은 조상 언어를 가지고 있다 보는 거야. 그걸 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 풀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같은 어족에 속하더라도 다른 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념만 잘 정리하면서 읽어도 딱 손재식 보자마자 틀렸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언어학 지문 한번 읽어봤는데 조금 그렇죠. 제가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설명이 약간 부족한 거는 좋은 문제로 드렸으니까 이 문제를 좀 보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눈 안 풀렸어요. 지금 저한테 지금 눈 풀렸다고 하는데 눈 풀린 게 아니라 목이 풀렸어. 이제 목이 좀 너무 아파. 내일 수업도 있는데 너무 건조해가지고 목이 좀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업자매님께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국어만 공부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날도 있어야지. 이런 날도 있어야 되고요. 패턴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점수가 쭉쭉쭉쭉 올라갈 때까지 우리 월요일, 화요일은 국어데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화요일은 국어데이. 그래서 월요일 날 힘들지만 열심히 문제 푼 다음에 오후 수업 들으신 다음에 저녁엔 저랑 같이 라이브에서 뛰자. 이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월, 화, 오 이거는 국어데이라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합격의 그날까지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더 컨디션 조절을 좀 하고 올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라이브가 그 현장 라이브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맛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어데이 잘 보내시고 내일 여러분들 유튜브 라이브 저희 이벤트 행사 2번째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은 오늘 끝이 아니라 내일 2시 라이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